여기는 크리스탈 호수 근처의 오두막. 전편의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들이 출동했고 제이슨에게 살해당한 시체들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간엔 전편의 주인공인 크리스에게 뚝배기가 깨진 채 사망해버린 제이슨이 있었고, 그렇게 제이슨의 시체는 앰뷸런스를 탄 채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경찰은 제이슨의 시체를 의사인 엑셀에게 넘겨주고 제이슨의 시체를 냉동고로 옮긴 후 에어로빅 비디오를 보며 혼자 즐기던 중 부활 신고식! 그리고 약품실을 청소하던 간호사 역시 깜빡을 맞고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곳은 크리스탈 호수 근처의 캠핑장. 80년대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이 아이는 영화의 주인공인 토미입니다. 토미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 엄마인 자비스 부인, 누나인 트리시와 함께 이곳으로 캠핑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를 타고 신나게 죽음을 자처하러 가는 학생들. 이 두 남자의 이름은 지미와 테드. 테드는 지미에게 마치 자신이 연애 고수인 것 마냥 허세를 부리는군요. 졸려. 캠핑장으로 향하던 이들은 곧 길을 잃게 되고 그곳에서 제이슨의 어머니인 파멜라 부이스의 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한 여성을 발견하지만 태워주지 않습니다. 화가 난 여자는 바나나를 먹기 시작하고 그 순간 미처 바나나를 다 먹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맙니다. 바나나. 그날 밤 토미 가족의 옆 숙소로 놀러온 학생들. 토미와 트리시는 이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잠을 자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옆 건물에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본 토미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호기심이 많을 나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엄마가 들어오게 되고 커플을 본 엄마는 서둘러 커튼을 쳐버립니다. 까비. 다음날 아침 크리스탈 호수로 소풍을 가던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던 예쁜 쌍둥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라는 차를 가지러 간다며 되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일행은 쌍둥이와 함께 크리스탈 호수로 향합니다. 반바지가 아주 멋진데요. 이제 크리스탈 호수에 도착한 이들은 입던 옷을 전부 벗어던진 후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나체로 다이빙을 하면서 말이죠. 모자이크가 난무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제가 대신 보겠습니다. 그때 토미와 트리시가 도착하게 되고 고든을 쫓아 이 즐거운 곳에 도착한 토미는 와우. 하지만 트리시가 와서 토미를 데리고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집으로 향하던 트리시와 토미, 그리고 멋진 게 고든. 하지만 곧 차가 퍼져버리고 토미는 차를 수리해보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랍이라는 남자가 나타나고 랍은 나이프를 꺼내 차를 고쳐주는군요. 심쿵? 차를 고쳐준 담례로 랍을 태워준 트리시. 랍은 곰을 잡으러 이곳에 왔다며 허세를 부리고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토미. 집에 도착한 트리시는 떠나려는 랍을 집에 초대하게 되고 랍을 방으로 데리고 온 토미는 자신이 만든 가면들을 보여주며 장난을 치는군요. 호드를 위하여. 옆집에선 수영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최신 유행하는 춤을 추며 놀고 자빠졌네요. 신나게 춤을 춘 학생들은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인 티나가 폴에게 관심을 보이자 폴의 여자친구였던 사만다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리고 인기남 폴은 티나와 춤을 추며 다른 남성들의 질투를 한몸에 받습니다. 솔로 부대여 공격하라. 홀로 나온 사만다는 수영을 하기 위해 수영복 대신 모자이크를 입고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물 위에 떠있는 고무보트에 올라탄 뒤 혹시나 폴이 오지 않을까 열심히 폴을 불러보지만 제이슨이 나타나 사만다를 저승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시각 티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폴은
이제서야 사만다가 걱정이 됐는지 뒤늦게 사만다를 찾기 시작하고, 폴에게 바람맞은 티나는 꽝 대신 닭이라는 느낌으로 지미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런 씨. 보트 위에 사만다를 발견한 폴은 사만다를 놀래키기 위해 몰래 헤엄을 쳐 보트로 다가가지만 사만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놀란 폴은 급히 호수 밖으로 나오려 하지만 중요 부위에 착살을 맞고 내 꽃이! 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홀로 야영을 하던 랍은 폴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마체테를 챙겨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하지만 자신의 텐트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급히 텐트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텐트 안은 이미 엉망이었고 랍의 총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지미와 티나. 그 순간 침대가 무너져 버리네요. 1층에선 테드가 19금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테드의 찌질함을 견디기 힘들었던 쌍둥이 언니는 티나에게 돌아가자고 말해보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티나는 싫다며 혼자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홀로 집을 나서는 쌍둥이 언니. 이름도 한 번 안 나온 채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토미의 집에선 샤워를 마친 토미의 엄마가 토미와 트리시를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았고, 고든을 찾으러 밖으로 나온 토미의 엄마는 그렇게 영화에서 사라집니다. 아무튼 집에 돌아온 트리시와 토미. 둘은 엄마를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엄마를 찾아 숲속을 수색하던 트리시는 텐트를 발견한 뒤 비를 피합니다. 하지만 텐트로 다가오는 누군가. 랍이었네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미와 티나. 둘은 2차전을 위해 잠시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테드는 언제까지 야동만 볼 건지. 아무튼 분위기를 잡기 위해 와인을 챙기던 지미. 하지만 병따개가 보이지 않았고 그 순간 병따개를 찾아주는 친절한 제이슨. 덤으로 마체테빵까지 놔줍니다. 그리고 방에서 지미를 기다리던 티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잡았다! 온 힘을 다해! 멀리 던지기! 다시 랍과 트리시의 텐트. 랍은 사실 2편에 나왔던 산드라의 친오빠였습니다. 여동생이 살해당한 후 제이슨에 대해 조사하던 랍은 복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제이슨을 죽이러 온 것이었죠. 이제 둘은 혼자 내버려둔 토미에게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야동을 보는 한 남자. 샤워실에선 사라와 더그가 사랑을 나누고 있군요. 사라는 뒷일을 마저 하기 위해 침실로 향했고, 에이. 혼자 남은 더그에게 다가가는 누군가. 하지만 뒤져! 그렇게 더그는 비누도 줍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야동을 보는 이 자식.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테드는 영화 내내 야동만 보다가 그렇게 칼침을 맞고 야동과 함께 영화에서 사라집니다. 잘 가요, 야동맨. 방에서 더그를 기다리던 사라는 아무리 기다려도 더그가 오지 않자 샤워실로 향하고 더그의 시체를 발견한 사라는 진작에 죽어버린 사만다를 열심히 외치며 도망쳐보지만 도끼날 슛! 그렇게 도끼질 한 방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은 토미. 갑자기 문을 부수는 누군가. 랍이네요. 이제 셋만 남은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통신망을 망가뜨려버리는 제이슨. 랍은 무기를 챙겨 트리시와 함께 옆집으로 향하게 되고 문에 도끼 자국을 보고 제이슨이 있음을 확신한 랍은 긴장감 속에 홀로 지하실로 향하고 트리시는 고든을 쫓아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급히 랍을 찾아 지하실로 향하는 트리시. 그 순간 숨어있던 제이슨이 나타나 마체테로 랍을 마구 내려칩니다. 겁먹은 트리시는 도망을 쳐보지만 입구에선 티나가 기다리고 있었고 부엌에선 지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도망치면 될 걸 굳이 창문을 부수고 도망을 치는 트리시.
혼자 있던 토미는 랍이 가져온 제이슨의 어린 시절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트리시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집 안으로 도망친 트리시는 문과 창문을 전부 막아버리지만 랍이 방문했네요. 그 순간 제이슨이 나타나고 제이슨의 머리에 분노의 망치질을 시전하는 트리시. 이 새끼야 죽어라! 뚝배기! 그렇게 제이슨의 추격을 피해 2층으로 도망친 트리시와 토미는 책장으로 문을 막아보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제이슨. 100만 볼트 뚝배기 깨기! 제이슨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기절한 틈을 타 살금살금 빠져나가려 하지만 제이슨이 깨어나게 되고 제이슨은 토미를 놔둔 채 트리시를 추격합니다.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트리시는 실례합니다. 견문색! 패기를 이용해 제이슨과의 일기토에 나서고 야 잠깐만! 그 사이 신문에 나온 제이슨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삭발을 하기 시작하는 토미. 그리고 트리시의 위기의 순간, 아니 제이슨의 위기의 순간? 아무튼 제이슨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닮은 토미를 보고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기습! 제이슨의 마스크를 벗겨내는 트리시. 그렇게 제이슨이 트리시에게 집중하는 사이 토미는 마체테를 집어든 후 제이슨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제이슨을 죽이는 데 성공한 남매가 기뻐하던 찰나 꼼지락? 그것을 본 토미는 마체테로 제이슨을 사정없이 찜질해버립니다. 이런 뒤져! 병원에 입원한 트리시. 트리시는 제이슨을 인정사정 없이 처리해버린 토미를 두려워하지만 의사는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며 토미의 편을 들어줍니다. 곧 토미가 들어오게 되고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그리고 토미의 각성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4년 작품으로 13일의 금요일 네 번째 작품입니다. 국내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85년도에 개봉을 했었죠. 사실 13일의 금요일 시리즈는 4편이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13일의 금요일 더 파이널 챕터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4편이 많은 흥행을 하게 되고 결국 1년 만에 뉴 비기닝이라는 제목으로 5편이 나오게 됩니다. 제이슨 킬러로 각성해버린 토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토리텔링을 마치며 저는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깊은 밤 숲속의 어딘가로 향하는 한 남자. 이 남자는 곧 어떤 묘지에 도착하게 되고 이 묘는 제이슨의 묘였습니다. 곧 누군가가 다가오고 급히 몸을 숨기는 남자. 전작의 주인공 토미였네요. 토미가 숨는 사이 열심히 묘를 파내는 두 청년. 곧 관을 열게 되고 그 순간 칼빵! 칼침! 부활하는 제이슨. 그렇게 토미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토미에게 다가가는 제이슨. 나야, 제이슨. 그렇게 제이슨의 회심의 일격을 받으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꿈! 토미의 악몽이었네요. 성인이 된 토미를 태운 차량은 곧 청소년 보호소에 도착하게 되고 토미를 마중 나온 한 여성. 부소장인 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장인 매튜를 만나는 토미. 사실 토미는 어릴 적 살인사건의 충격 때문에 정신 상태가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엄마와 누나를 그리워하는 토미. 토미는 일단 침대 밑에 나이프를 숨기고 옷을 넣기 위해 옷장을 열자! 레지의 장난이었네요. 그의 열받은 토미는
어릴 적부터 가면을 만드는 게 취미였던 토미. 아직까지도 그 취미를 가지고 있었네요. 곧 보호소에 도착한 보안관. 근처 농장에서 19금 연애 중이던 아이들을 잡아왔군요. 그리곤 곧 농장의 주인과 아들이 나타나 쌍욕을 퍼부어줍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토미. 얼마 뒤 빨래를 널고 있는 바이올렛과 로빈에게 다가가는 조이.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조이는 초콜릿이 잔뜩 묻은 손으로 도와주겠다며 설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곧 옆에서 장작을 패던 근육남 빅터에게 다가가 까불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방진 나무꾼 새끼! 도끼 나가신다! 조이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뭔데? 보안관은 사망한 조이에게 가족이 있냐고 묻게 되고, 매튜는 도망간 아빠가 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조이의 시체를 보고 놀라는 한 구급대원. 로이는 뭔가 이상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날 밤 드라이브 중 고장이 나버린 자동차를 고치는 학생들. 그중 한 명은 갑자기 산책을 하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자! 아, 토끼 같은 자식. 그리고 차를 고치던 학생은 이거나 처먹어라! 뒤늦게 도착한 이 학생 역시 저 세상으로 향하고 맙니다. 막장이구만. 다음날 즐거운 점심시간이 한창인 보호소. 그때 뻘쭘하게 등장하는 토미. 학생들은 토미를 찌질이 취급하는군요. 그때 가면을 쓰고 나타난 에디. 에디는 다짜고짜 토미에게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고, 분노한 토미는 에디를 먼진하게 패버립니다. 까불고 있어. 그날 밤 식당에 도착한 한 남자. 빌리는 식당 종업원인 라나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고, 빌리와의 데이트를 준비하는 라나. 하지만 열심히 준비 중인 라나를 기다리던 빌리는 곧 밖으로 나와 빌리를 찾는 라나. 그때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라나 역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계속되는 살인사건에 보안관들에게 꼬장을 부리는 시장. 하지만 보안관은 범인을 알고 있다며 큰 소리를 치게 되고, 범인이 누구냐고 묻자 당당하게 제이슨이라고 말하는 보안관. 하지만 시장은 제이슨은 이미 죽었다고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그 시각 열심히 연애 중인 에디와 티나 들은 일단 하던 일을 멈춘 뒤 급히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돗자리를 깔고 더운 날씨 탓인지 옷을 벗기 시작하는군요. 그렇게 뭔가를 마친 에디는 씻고 오겠다며 혼자 떠나버리고, 에디가 만족스러웠는지 행복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티나. 하지만 그때! 그리고 신나게 그곳을 씻은 에디가 돌아오자 티나는 이미 사망해 있었고, 에디를 공격하는 누군가! 그렇게 에디 역시 장님이 되며 생을 마감합니다. 굿바이. 그날 밤 에디와 티나가 사망했지만 배가 고프면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팸. 그리곤 똥폼을 잡던 토미를 설득해 레지와 함께 어딘가로 향하게 되고, 이상한 음악 소리와 함께 이들이 도착한 곳은 레지의 형 디몬이 노숙을 하는 트럭이었습니다. 디몬은 레지에게 여자친구인 에티나를 소개시켜주는군요. 우와. 그리고 레지 역시 팸을 디몬에게 소개시켜줍니다. 홀로 밖을 산책 중인 토미. 하지만 그때 농장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 토미에게 시비를 거는군요. 그렇게 토미의 분노를 자극하던 남자는 스매시! 펀치! 썸머솔트 킥! 오라!
갓나 새끼? 그때 뒤늦게 나와 토미를 말리는 팸. 토미는 홀로 어딘가로 도망쳐버리고 팸은 레지와 함께 보호소로 돌아갑니다. 팸과 레지가 떠나자 갑자기 신호가 오기 시작한 디몬. 디몬은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응가를 하는군요. 하지만 누군가 화장실을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에티나였군요. 디몬은 노래를 쳐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볼일을 끝낸 디몬이 밖으로 나오자 사망해버린 에티나. 그 순간 화장실을 뚫고 공격하는 누군가. 그렇게 디몬은 겁에 질린 채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토미에게 먼지나게 처맞고 집에 돌아온 이 녀석. 엄마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징징거리던 이 녀석은 사망. 요리를 하던 엄마 역시 사망. 보호소로 돌아온 팸과 레지. 하지만 이제서야 여러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팸은 홀로 찾으러 가겠다며 떠나버리고, 때마침 자동차도 망가져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고 쿨하게 걸어서 돌아가는 팸. 그 시각 로빈에게 다짜고짜 고백을 해버리는 제이크. 하지만 로빈은 그런 제이크를 비웃게 되고, 열받은 제이크는 2층으로 올라가 바이올렛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는 바이올렛. 그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망. 이제 영화를 다 본 로빈은 잘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있는 제이크. 그렇게 로빈 역시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춤 연습에 한창인 바이올렛. 그녀가 멋진 춤을 추는 사이 들어오는 누군가. 그렇게 바이올렛도 사망해버리고, 뒤늦게 잠에서 깬 레지는 토미의 방문을 열어보지만 방에는 시체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팸이 나타나 시체를 확인한 뒤 레지와 함께 급히 도망치려 하지만 드디어 첫 등장! 나타나는 제이슨. 그렇게 제이슨에게 쫓겨 열심히 도망치는 팸과 레지. 하지만 곧 팸이 넘어지게 되고 일어날 생각이 없는 팸에게 다가가는 제이슨. 그렇게 팸의 위기의 순간 불도저를 끌고 나타나는 레지. 하지만 사커킥을 먹인 후 헛간으로 도망치는 레지와 팸.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쫓는 제이슨. 이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장소, 헛간에 도착한 제이슨. 제이슨이 문을 열자 전기톱 나가신다! 제이슨을 공격하는 팸. 하지만 멈춰버리는 전기톱. 에라 모르겠다! 그 순간 등장하는 우리의 주인공 토미. 토미는 위풍당당하게 등장해 제이슨과 인사를 나누려 하지만 공격하는 제이슨. 하지만 토미는 허벅지. 그렇게 제이슨에게 중상을 입힌 토미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제이슨이 뒤따라 올라왔지만 토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레지가 미끼가 된 틈을 타 제이슨을 공격하는 팸. 그때 레지의 일격에 추락한 제이슨. 하지만 정말 끈질기네요. 때마침 깨어난 토미. 토미는 제이슨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그렇게 제이슨은 사망하게 되고, 제이슨의 정체는 다름 아닌 구급대원 로이였습니다. 에휴. 이제 병원에 온 팸은 보안관에게 로이는 영화 초반 도끼에 맞아 죽은 조이의 아빠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에 화가 나 제이슨을 모방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이게 뭔 개소리야. 아무튼 중상을 입고 입원한 토미. 토미는 또다시 제이슨의 환상을 보게 되고 각성한 듯한 눈빛을 보내는 토미. 토미가 서랍을 열자 제이슨의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팸이 병실에 다가가자 쨍그랑 깨져버린 창문을 바라보는 팸.
그리고 그녀를 죽이려는 각성해버린 토미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5년 작품으로 정확한 제목은 13일의 금요일 5탄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작인 13일의 금요일 4가 마지막 편으로 끝이 났지만 흥행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1년 만에 5편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번 편은 13일의 금요일 팬들에게는 망작으로 불리는 작품인데 그 이유는 일단 제이슨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배우들의 개성이 뛰어났고 보는 내내 긴장감이 있었다는 점은 나름 괜찮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노출도 많고요.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보시길 바라며 이상 13일의 금요일 5편의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하키 마스크. 이 모자라 보이는 녀석과 함께 제이슨을 확인 사살하러 가는 토미. 그렇게 묘지에 도착한 둘은 열심히 제이슨의 묘를 찾기 시작하고 제이슨 발견. 호이스는 이제 떠나자고 말하지만 토미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제이슨의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나 뭐라나. 대한민국 군인들도 울고갈 솜씨로 아주 깔끔하게 팠는데요. 언박싱!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제이슨. 하지만 아직도 군이 풀리지 않았는지 쇠창살을 뽑아 분노의 죽창! 뒤져라 제이슨 새끼! 이제 영화는 여기서 끝나는가 싶었지만 라이트닝 포트! 쇠창살이 휘레침 작용을 한 나머지 번개의 힘으로 눈을 뜨는 제이슨. 이게 무슨 경우죠? 황당한 토미는 일단 쇠창살을 뽑아내지만 땡큐! 그렇게 제이슨은 부활해버리고 파이어스톰을 시전하려는 토미. 그렇지만 비가 오네요. 홀스의 공격! 반격! 사망! 토미는 일단 작전상 후퇴를 시전하고 그렇게 똥만 싸지른 채 영화는 시작됩니다! 부활한 제이슨은 일단 워밍업으로 캠프장으로 향하던 커플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렇게 제이슨의 커플 처단이 시작됩니다. 살고 싶었던 여성은 돈으로 제이슨을 매수하려 하지만 사라져버린 제이슨. 페이크다 이 새끼들아! 그 시각 급한 마음에 경찰서로 달려온 토미. 하지만 보안관인 게리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토미는 정신병자 취급당하며 경찰청 창살 세 창살에 갇혀버립니다. 그때 경찰서로 찾아온 학생들. 게리스의 딸인 메건과 그녀의 친구들이네요. 이들은 곧 캠핑이 시작되니 아빠한테 보고하러 온 건가? 제이슨은 살아있다고요! 그런 토미에게 대놓고 관심을 보이는 메건. 토미도 싫은 눈치는 아닌데요. 내 딸은 못 준다. 다음날 드디어 캠프가 시작되고 메건과 친구들은 아이들의 캠핑을 돕는 진행 요원을 맡았습니다. 이제 풀려난 토미는 호수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그냥 딴 동네로 가면 안 되나? 그날 밤 흔들리는 캠핑카. 뭐 하는 거지? 뭘 하는 걸까요? 그때 전기를 뽑아버리는 제이슨. 그렇게 하다만 코트는 밖을 살피기 시작하고 그 순간 결국 둘은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출발! 과연 이들은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커플이니까요. 그렇게 여성은 페이스 프린팅을 당하며 사망해버리고 운전을 하던 코트 역시
사망. 내가 솔로의 왕이다. 그 시각 경찰서에 놀러온 메건. 때마침 전화가 걸려오고 영화 초반 살해당한 커플이 발견됐다네요. 게리스는 범인을 톰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홀로 남아 뻘짓을 하는 메건. 따르릉! 토미에게 걸려온 전화. 토미는 제이슨이 어쩌고 저쩌고 위험하다고 떠들어대지만 메건은 그저 토미가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싸병! 곧 메건이 도착하고 제이슨을 처리하겠다며 캠프장으로 향하는 둘. 하지만 보안관에게 걸려 도망치는군요. 그때 등장하는 아빠. 우와! 캠핑장에 도착한 제이슨. 시시와 폴라는 밖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떠들어대고 코트에 장난인 줄 알았던 시시는 머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시시가 없어진 걸 알게 된 폴라는 휴, 바람이었구만. 아닌데! 그렇게 폴라 역시 사망해버립니다. 출소한 지 하루도 안 돼 다시 잡혀온 토미. 게리스는 계속되는 살인사건에 출동하기 바빴습니다. 갇힌 토미는 메건과 탈출을 하기 위해 생쇼를 계획하고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토미와 메건. 에라 모르겠다, 키스 발사! 그렇게 보안관의 주의를 끈 메건은 총을 빼앗아 토미와 탈출에 성공합니다. 가자 아싸다! 부앙! 이제 제이슨은 아이들의 오두막에 침입하고 걱정 마세요. 요즘 유튜브가 키즈에 민감해서 아이들을 공격하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드디어 캠프장에 출동한 보안관.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걸 알게 된 게리스. 홀로 선착장을 조사하던 보안관은 수리검 투척! 사망. 그리고 다른 보안관 역시 관자놀이 브레이크! 사망. 이제 홀로 남은 게리스가 쓸데없이 싸돌아다니던 그때 넥스 캠퍼! 그랑 캐논! GX 버스터! 퍼펙트 캐논! 제이슨의 엄청난 맷질. 도망치는 게리스. 일단 튀어! 숨어있던 게리스는 기습! 죽어라 이 디젤 개새끼! 욕하면 안되지. 스톤 블라스터! 그렇게 게리스는 홀더가 되어 저세상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캠프장에 도착한 메건과 토미. 토미는 일단 준비해온 쇠사슬과 근처에 커다란 짱돌을 세팅한 뒤 보트를 타고 호수 안으로 향합니다. 그때 제이슨! 제이슨을 도발하는 토미. 토미의 도발에 넘어간 제이슨. 제이슨이 잠수하자 일단 주변에 기름을 뿌린 뒤 인페르노! 제이슨이 올라오자 곧바로 쇠사슬 목걸이를 선물하는 토미. 그렇게 봉인당할 위기에 놓인 제이슨은 토미와 수중전을 벌이기 시작하고 결국 토미는 제이슨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메건 출동! 펼치기! 토미를 구하러 가는 메건. 그때 또다시 끈질긴 제이슨. 열받은 메건은
보트의 모터를 켜 제이슨의 면상을 갈아버립니다. 별거 딴 게 까불고 있어. 토미에게 엉터리 인공호흡을 시전하는 메건. 깨어난 토미. 그렇게 둘은 모든 게 끝났다고 안심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초능력 소녀가 부활시켜주겠지 뭐. 대헷. 이 영화는 1986년 작품으로 13일의 금요일 6번째 시리즈입니다. 업로드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단편식의 내용이라 보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되네요. 이번 작품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요. 솔직히 이번 편은 전부 다 토미 잘못인 것 같네요. 멀쩡히 죽어있는 제이슨을 깨워버린 토미가 결국 제이슨을 무찔렀다? 지가 싼 똥을 지가 치운 격이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토미만 개득인 거죠 뭐. 이렇게 이번 편에서 토미에게 수장당한 제이슨은 채널에 이미 업로드된 7편에서 초능력 소녀인 티나에게 또다시 살아나니 못 보신 분들은 이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13일의 금요일 6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궁극기! 전편에서 겨우 돌멩이 하나에 묶여 물속에 갇혀버린 제이슨.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 크리스탈 호수 근처의 한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폭력적인 아빠의 모습에 놀란 딸은 급히 보트를 타고 도망을 치려 하지만 그 순간 집중하기 시작하는 티나. 아빠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줘! 그렇게 티나의 초능력에 아빠는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성인이 된 티나와 엄마. 티나는 아빠를 죽인 죄책감에 정신병원에 오랜 기간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티나. 그곳에는 크루스 박사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살기로 했나 보네요. 차에서 짐을 꺼내던 티나는 아니! 옆집에 놀러온 닉이라는 청년이 도와주는군요. 여기 펜! 그리곤 곧장 테스트에 들어가는 박사. 초능력자였던 티나는 능력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지구를 정복할 수도 있겠군. 파이어! 내 방에 불났다. 밖으로 뛰쳐나온 티나. 티나는 아빠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순간 물속에서 생명 반응을 느낀 티나는 아빠를 되살리겠다는 마음에 초능력을 발휘하여 제이슨의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또 시작해볼게. 얼마 뒤 근처에서 캠핑을 즐기던 커플. 남자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 장작을 구하러 떠나고 멍청한 새끼, 온도는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그 순간 살금살금 다가가 척추 브레이크! 이제 준비를 끝마친 여성은 남자친구를 부르기 시작하고 남친 등장! 그렇게 여자친구가 생긴 제이슨은 패대기치기! 곧바로 솔로가 되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호숫가에서 닉을 만난 티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둘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청바지에 청자켓, 청색 티셔츠가 아주 로맨틱한데요. 사실 닉은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옆집으로 놀러온 것이었죠. 하지만 닉을 짝사랑하던 멜리사가 티나를 도발하자 종료! 내 진주! 당황한 티나는 도망쳐버립니다. 그날 밤, 오늘 밤은 누가 죽을까요? 여기 보이는 이들인가 보네요.
이 둘도 아마 이름이 있을 텐데. 나는 제이슨. 아, 러셀이라네요. 여성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사망. 그리고 열심히 화장을 하는 메디. 존나 예뻐. 메디는 데이빗을 열심히 찾기 시작하는군요. 그때 러셀 등장! 놀란 메디는 창고로 도망치고. 실례합니다. 숨긴 숨었지만 잡았다 요놈! 뒤져라! 그 시각 티나의 집에선 박사와 엄마가 말다툼을 하고 있군요. 그것을 엿듣던 티나는 결국 차를 끌고 도망쳐버리고, 면허가 없었던 티나는 괜히 차 사고만 낸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박사와 엄마는 티나를 찾으러 왔네요. 뭐야 이게? 이제 제이슨은 세상 모든 커플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고, 거사를 치르던 첫 번째 커플은 압축! 얼굴 작게 만들기! 너도 뒤져라!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두 번째 커플. 데이빗은 배가 고프다며 식당으로 내려가고, 냉장고를 뒤지다 뒤지는 데이빗. 방에서 기다리던 산드라는 데이빗이 오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서고, 그곳에서 영!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때, 야! 내가 너 찾으러 다녀야 되냐?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티나는 우연히 숲에서 닉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숲에 있으니까요. 그때 언월도를 들고 등장하는 제이슨. 박사와 엄마는 열심히 도망쳐보지만 엄마 방패! 살았다. 하지만 예초기로 장비를 교체한 제이슨. 설마 거긴 안 돼! 왁싱! 엄마를 찾아 나서는 티나. 제이슨? 이 새끼가 목돈! 썬더 브레이크! 그렇게 콤보 공격을 시전해 제이슨을 쓰러뜨린 티나. 하지만 통하지 않는군요. 실례합니다! 열받은 티나는 염력! 총력 풀파워! 집으로 도망친 티나. 하지만 멜리사는 둘 다 미쳤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제이슨 등장! 뚝배기! 이제 이들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닉이 위기에 처하자 총력! 엄청난 능력을 선보이는 티나. 이제 좀 뒤져라! 하지만 제이슨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강했고, 기름 발사! 파이어 스톰! 도망치는 티나와 닉. 엎드려! 미사일이라도 떨어진 걸까요? 아무튼 살아남은 두 사람. 하지만 그때 또다시 제이슨의 공격. 이제 티나는 최후의 기술을 시전하고
최종 5위 아빠 소환! 제가 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만! 다음날 무사히 구출되는 티나와 닉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8년 작품으로 13일의 금요일 7번째 시리즈입니다. 사실 슬래셔 무비인 만큼 스토리가 딱히 없어요. 그냥 계속 죽다가 마지막에 꾸역꾸역 이기는 스토리죠 뭐. 이번 7편에선 전작과는 다르게 초능력이라는 소재를 다루긴 했지만 딱히 다를 건 없습니다. 제이슨은 매번 부활하지만 매번 죽어요. 황당하게도 마지막에 아빠를 소환하는 연출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나 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이슨도 티나가 소환한 건데 말이죠. 자기가 싼 똥을 아빠 보고 치우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잔인한 장면이 많았던 이전 시리즈와는 달리 자체 편집이 많이 돼 있는 걸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열이라도 걸린 걸까요? 아무튼 커플질을 하면 죽는다는 것과 제이슨의 놀라운 생명력을 엿볼 수 있는 영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이름조차 잘 모르겠는 바로 그 영화 13일의 금요일 7편이었습니다. 8편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끝! 여기는 오랜만에 크리스탈 호수입니다. 단둘이 요트를 타던 이 첫 희생자로 보이는 커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닻을 내리고, 하지만 하필이면 닻이 해저 케이블을 건드려 호수 밑에 잠들어 있던 제이슨을 에너지 충전 완료! 부활. 내 마스크 착살. 제이슨 등장. 여성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버리고 남자 사망. 그렇게 숨어있던 여성 역시 준비하시고 쏘세요. 사망. 졸업여행을 떠나는 선생님과 학생들 출발. 제이슨은 돈이 없어 무임승차를 하는데요. 이 남자는 숀, 이 배의 선장의 아들이죠. 아무튼 옆에서 락앤롤을 즐기는 JJ. JJ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고 깝치며 홀로 기관실로 내려와 폭풍 연주를 하던 그때 도망치는 JJ. 하지만 락앤롤! 그 시각 복싱부 에이스인 줄리어스는 신나게 스파링을 즐기고 있었고, 찰스 선생님은 평소 행실이 마음에 안 들었던 타마라의 생물숙제 검사를 하러 왔지만 뭐 하는 거지? 생물숙제 검사요. 너에겐 A뿔을 넘어선 S를 주지. 이제 세계 최초 S를 받은 타마라는 샤워를 마치고 그때 잡았다 이놈! 사망. 밤이 되자 폭풍이 몰아치고 그 순간 부선장 사망. 그리고 돌아온 선장 역시 사망. 레니와 배를 돌아다니던 쇼는 아빠가 죽어있는 걸 발견하고 급히 방송을 때려 학생들을 전부 끌어모았지만 몇 명 안 되는데요. 그때 난데없이 갑판장이 나타나 제이슨의 일대기를 떠들어대며 모두 죽게 될 거라고 겁을 줍니다. 그러자 줄리어스는 제이슨은 내 손으로 잡는다. 컴온요. 복싱부원들은 제이슨을 잡으러 출동하고, 배운 건 복싱이지만 연장을 사용하는 복싱부. 역시 주먹보단 총이지. 이야! 도망을 쳐보지만 자꾸 앞에 나타나는 제이슨. 그렇게 사망. 혼자 멍 때리던 줄리아스 역시 다이빙! 학생들이 전부 죽어나가자 탈출을 감행하는 남은 인원들. 그때 다이빙을 했던 줄리어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탈출 성공!
바다 위를 헤매는 일행. 여기가 어디쯤이니? 그렇게 밤새 노를 저은 일행들은 결국 말도 안 되게 뉴욕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고 선착장에 도착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던 일행들은 하필이면 강도를 만나 지갑과 레니를 도둑 맞아버리고 각자 경찰을 찾아 흩어지는 일행. 공중전화를 발견한 줄리아스. 제이슨 등장! 하지만 복싱 선수의 피가 끓던 줄리아스는 당당히 제이슨과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제! 라이트! 템포시롤! 뭔가 짠한데요. 그렇다면 KO! 강도들은 훔쳐간 레니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만 제이슨에게 도움을 받는 레니는 도망치고 운 좋게 쇼원을 만나 선생님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곤 경찰에게 제이슨에 대해 설명하던 찰나 공격당하는 경찰. 레니는 급히 무면허 운전을 시전해 차에 타고 있던 콜린 선생님을 저 세상으로 함께 보내버립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을 죽이면 어떡하니? 그냥 사고일 뿐이에요. 레니는 죄책감을 1도 느끼지 않은 채 달아나 버리고 홀로 남은 찰스는 도망치지만 펀치! 사망. 결국 둘만 남게 된 레니와 숀. 키스 금지! 지하철 탑승! 제이슨도 탑승! 영화가 이렇게 얼렁뚱땅일 수 있는 건가요? 아무튼 도심까지 도망치게 된 커플. 그때 또 등장한 제이슨.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사코킥!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나야, 이슨이. 튀어! 도망치던 둘은 결국 하수도로 향하고 그 순간 등장하는 정비공. 정비공 아저씨는 10분 후에 똥물이 밀려 들어온다며 얼른 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또다시 정비공 사망. 숀이 정신을 잃자 프리즘 프레쉬! 손전등으로 주의를 끄는 레니. 그렇게 레니는 제이슨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고 똥물이다! 녹아내리는 제이슨의 얼굴. 그 사이 숀을 깨워 탈출을 감행하려 하지만 열리지 않는 뚜껑. 요놈들! 위기의 순간! 똥물이 밀려온다! 그렇게 맨하탄 160만 명이 싼 걸로 추측되는 똥물을 뒤집어 쓴 제이슨. 이럴 수가. 제이슨 회춘 성공!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둘. 그렇게 다 잊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9년 작품으로 제이슨이 도시로 진출해 회춘한 내용인 13일의 금요일 8편입니다. 영화의 부제가 맨하탄에 나타난 제이슨이지만 정작 제이슨이 맨하탄에 도착하기까지 영화의 러닝타임이 무려 1시간 5분이나 걸리는 바람에 맨하탄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등장했던 제이슨의 순간이동 기술들은 아무래도 8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화를 직접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상 13일의 금요일 8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똥물에 떠내려간다!